이때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는 거죠. 원래 소액사건은 청구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3억이 됐다 하더라도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합니다. 그래갖고 3개월 정도면 소송이 다 끝나버린다고 그랬고, 그럼 이제 승소 판결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그럼 판결이 기초와 이 주택에 대한 상가에 대한 경매 들어갈 수 있죠. 이때 이 경매를 판결이 기초한 경매인데 이걸 뭐라고 한다? 강제경매를 하는 거죠. 그럼 강제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이때 경매 신청할 때 주택이나 상가 인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쌍무계약인데 원래 경매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가 인도, 주택 인도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임대인을 이행시에 빠뜨려야 되는데 그 규정을 배제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경매 시에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가 인도, 주택 인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 최근에 잘 묻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해두시고, 자, 근데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은 이 주택이 상가가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소멸하는 거죠. 단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한다.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경매 등에 관한 내용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다음 이제 임차권의 승계 규정이죠. 이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니까 상가에는 임차권 승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주택에만 있죠. 그래서 상속권자가 없이 만약에 임차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 있죠. 이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 근데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포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몇 달 내? 1월 내. 이해해 두시고. 그럼 1월 내 포기 의사 표시 안 해버리면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이건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임법이 개정돼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법에 주임법 개정된 내용이 두 가지가 지금 적용되는데, 하나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이게 우리 시험법에 들어왔고, 요 규정이 지금 현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분의 1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액에 대한 제한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0분을 초과해 증액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월세를. 그런데 뭐가 추가된 거냐? 조례죠, 조례. 그러니까 시도 조례로다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조정을. 그래서 요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그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례에서. 그래서 이제 요 규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규정이 있다는 것만 이건 이해해 두세요. 현재 근데 몇 분의 몇을 초과할 수 없다? 20분의 1. 이건 상임법 똑같죠? 이건 상임법 표현만 달라요. 100분의 5라고 그랬죠. 근데 둘 다 똑같이 5%예요. 그 다음에 증액 후 2년, 1년 내에는 모두 계약한 다음에 요거 1년 내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 알고 있고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면서 존속증액일지라도 합의하에 증액합니다. 이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합의 증액 시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나 만한 규정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판례니까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시킵니다. 이때 전환되는 이율 연 10%, 주임법의 연 10% 또는 한국은행의 공시한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현재 몇 프로예요? 연 0.5%. 0.5%예요. 그럼 둘이 더하면 이거 몇 프로예요? 4%. 4%인데 상임법 볼까요? 상임법은 연 12%죠. 12%하고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에 곱하기죠, 이거. 곱하기 4.5예요, 이거는. 이건 더하기 3.5고. 이거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가 현재 몇 프로라고요? 0.5%. 둘이 곱하면 몇 나오게요? 2.25%. 이게 더 적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곱해버리면 더 적어진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조정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정부에서. 그래갖고 현 정부가 지금 주택법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임차인들 강력하게 보호하는 걸 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곱하기였거든요. 3.5를 곱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걸 더하기로 바꾸는 이유가 이게 한국은행 공시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곱하기로 해버리면 쭉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더하기로 바꾸는 건데 지금 1%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낮아요. 상가가. 그래서 일단은 10%, 12% 기억하시고 3.5를 더하는 거고 이건 4.5를 곱하는 거예요. 이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초과 지급된 것은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상가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해지에 대한 규정이 주임법에는 없어요. 근데 상가는 몇 개 차임연체해야 된다? 3개 차임연체.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표준계약서 규정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개정됐는데 요 표준계약서 규정은 이제 11월 1일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 내용은 우리는 일단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는데 그럼 표준계약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상가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누가 정할 사용을 권장한다? 법무부 장관이죠. 이거 담당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임법, 상임법 담당 장관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인데 요번에 개정한 게 뭐가 들어갔냐면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에 고시하는 이 표준계약서를 주임법은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가 있는 게 주임법이에요. 주임법입니다. 단, 당사자가 이걸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임법도 마찬가지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에 고시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 권리금 표준계약서 있죠.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그럼 거기는 또 거꾸로 법무부 장관이 들어갔겠죠?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에 고시하는 그 표준계약서를 권고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정도만 감만 잡아두세요. 자, 그럼 표준계약서 규정 누가 정하느냐? 일단 감은 잡아두시고 올해 쉴 거예요, 이거는.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는 꼭 해두시고요. 다음 이제 계속 갑니다. 이거 임대차 관계에 대한 이해관계인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 요청할 이해관계인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건 두 법이 똑같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이해관계인은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 열람, 복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가는 지금 확정일자 부여기간이 누구예요? 세무서장이죠.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요. 근데요,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거 이해관계인이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 동의 받아야 된다고? 임대인. 이걸 29회 때 임차인으로 바꾸는 바람에 아주 골탕을 먹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요청 용모는 당사자 인적사항이라든가 임대차 목적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그 다음에 이제 차임 보증금이라든가 계약기간, 전부 다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든가 계약갱신일,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있죠. 이때는 이자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적사항 정보는 요청할 수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갑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인데 이거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둔다 그랬죠. 그럼 상가 지금 규정이 현재 없다고 그랬죠. 상가 이거 개정돼 있어 지금. 우리 현재 시험범위에는 상가임대차위원회가 없습니다. 현재 시험범위는. 근데 현재 만들어졌죠 이거. 그래서 개정 내용이 상가임대차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법무부에 둔다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부위원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명자가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럼 위원회 수는 이거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요. 9명 이상 10명 이내로 돼 있죠. 15명 이내로 돼 있죠. 근데요, 상가는 10명에서 15명 이내로 돼 있어요. 상가는 그러니까 다행히 시험범위 벗어났으니까 다행입니다, 이거. 어쨌든 여기는 또 왜 상가는 10명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똑같이 맞추든가 하지. 어쨌든 피곤하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기 몇 년? 2년이고 1회 안에 연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주택임차인,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해서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지금 현재 법무부에 설치가 돼 있죠. 상가도 지금 현재 법무부에 설치를 할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요. 이것도 지금 현재 개정됐죠. 개정됐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법률 구조공단 지부에 상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둔다죠, 이거. 근데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뭐냐면 추가됐어요. 법률 구조공단 지부에다 둔다라고 돼 있죠. 근데 법률 구조공단 외에도 우리 한국토지특공사 있죠. 추가된 게 이건 시험범위 벗어났어요. 참고만 해두시는데 토지공사하고 한국감정원 있죠. 여기다도 둔다예요. 그래가지고 각각 관할 지부들 거기서 이제 거기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도에는 둘 수 있다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위원회 수도 엄청 많죠. 위원회 수도
5명 이상 30명 이내로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임기가 특이합니다. 여태까지 위원들의 임기는